안녕? 난 윤지우야. 난 아빠랑 안 살아. 난 아빠랑 안 살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소문이 빨리 난 것도 있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본인이 먼저 딱 이렇게 오픈을 하고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당해서 좋긴 하더라고요. 다르긴 네, 하다. 좀 네, 그거를 마음속에 그러네요. 꿍 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는데 지우가 이거 아빠 해요라고 하는 거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 농담 삼아 한번 그래봤어요. 너 진짜 저 삼촌이 네 아빠였으면 좋겠어? 또 아니래요. 사람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아빠가 못 해주는 거 내가 2배, 3배, 4배의 사랑을 더 줘서 그런 마음이 네,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네, 있으시죠. 너무 내가 있었어요. 그만큼의 사랑을 네. 더 줘서 아이가 그 면에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아빠하고 같이 안 살아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반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그러실 수도 있을 누구보다도 거라고 그럴 봐요.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누구보다. 네. 제가 그래서 약간 정말 이거를 공식하고 싶지 않았던 게 우리 아이와 나는 정말 너무 괜찮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막 저 길 가다 떼를 쓰고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저걸 봤어. 그러면 아 쟤는 뭐 저래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너무 싫고 되게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네. 듣기가 싫어서. 네. 근데 그것도 제 편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좀 제가 들으면 조금 더 그거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제가 것 좀 같아요. 뜨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지우가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오히려 6살 때까지는 좀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명확해지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지우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이해력이 좋고 말도 잘하는 아이예요. 그건 분명한데요. 언제나 나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얘가 굉장히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죠. 근데 약간 우리 정윤 씨가 지우한테 엄마의 이혼 또는 아빠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 이거를 너무 어른한테 내지는 청소년한테 설명해 해주신 것 같아요. 청소년한테 설명해 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모호, 네, 그렇죠. 네. 막연하죠. 네. 막연하고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면 늘 모호함은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불안이 동반돼요. 맞아. 그래서 정윤 씨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는 것부터 이혼을 하게 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에 정윤 씨의 나름의 마음의 어려움과 그 허전함과 실망감과 아픔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얘 나이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윤 씨의 저 깊은 마음속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에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혼하는 가정 내에서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다른 쪽 부모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서로 안 좋은 네, 거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을 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된 과정에서는 다 너무나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이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냥 실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아이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요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이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는 커서도 아빠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청년이 말하는 아빠의 부재는 내가 아빠가 안 계셔서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빠와 직접 할 수 있는 경험이 적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하더라고요. 아빠의 부재를 반드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정윤 씨도 내가 3배, 4배, 5배 사랑을 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아빠가 계셨는데요. 지옥 같았어요. 이런 집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은 아빠가 부재였다면 난 더 행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빠가 계시냐 안 계시냐로
이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안 받고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덜 주는 사람으로 크느냐 하는 거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런 걸로 인한 아빠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추억, 네. 경험이 좀 적죠. 네. 그걸 이제 아빠의 부재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우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약간 남자 어른을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이모들한테는 되게 그냥 서슴없이 다가가는데 삼촌들, 남자 어른을 되게 조금 쭈뼛쭈뼛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우가 그때 당시 접했던 유일한 남성이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저희 아빠. 할아버지 진짜 아빠처럼 놀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내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빠니까. 아니야 우리 아빠야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내 아빠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남자친구들도 많으니까 막 제 학교 후배들부터 막 선배들까지 해가지고 더 많이 좀 보여줬었어요. 지우가 아마 이제 캠핑장에서든 이렇게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또래 친구들이 네. 또래 아이들이 아빠랑 와서 노는 걸 보면 이제 지우는 많이 경험해 보지 네, 않은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후배들이나 이제 삼촌들이 와서 해줘도 그거는 그거대로의 충족감이 있지만 네. 그건 이제 아빠와 직접 하는 경험이 아니니까 어쨌든 지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경험이 적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호기심이 아주 많은 지우는 저 뭘까? 아빠가 저렇게 놀아준다는 건 어떤 걸까? 또 아빠가 이렇게 번쩍 들어주는 건 뭘까? 진짜 우리 아빠는 저렇게 번쩍 들어줄 수 있을까? 힘은 셀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고 아빠와의 시간, 아빠의 놀이에 대해서 나름 이제 굉장히 아이가 네. 궁금해하고 원한다고 저는 봐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우리 집에 가요, 아빠 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맨날 우리 아빠들한테 아이랑 신체 놀이 많이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네. 무슨 의미일까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네.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유전자에 이렇게 그 코딩되어 있는 유전자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거에 좀 맞춰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아빠들 이렇게 번쩍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목마를 토하기도 하고 애들 막 들었다 막 이렇게도 하고 매달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이러한 신체를 통한 근육의 힘을 배워요. 근육의 힘을 배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근육의 힘이구나라는 걸 애들이 배워요.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걸 통해 발달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뭘 던지는 놀이를 할 때는 이걸 많이 해봐야 나중에 중력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회로가 기초와 연결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촉감놀이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물론 엄마도 해줄 수 있는데 네. 이제 흔히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그러한 이제 그 이론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죠. 아빠들이 이제 신체 놀이를 많이 할 때 이렇게 막 번쩍 많이 들고 돌리죠. 네, 이러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힘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능력들을 애들이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 활동. 그런 의미로 있어. 네네. 와.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오토리티라고 해요. 권위적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머니를 통해서 못 배우나요? 그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른.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건강한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건강한 권위를 통해서 사회의 규칙과 질서와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죠. 네. 그래서 부모가 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반사회적으로 커요. 남의 권리라든가 사회의 법이라든가 질서를 막 어기고 짓밟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네. 얘기해주고 기억나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고 선생님이. 네. 제가 안 그래도 네. 그 몸으로 놀아주는 거에 대한 나름 컴플렉스가 있어서 엄청 몸으로 놀아줬어요. 그래서 허리가 다 나갔어요. 아유. 그래서 허리가 다 나갔어요. 아유. 들고 외치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본인 몸이 또 재산분이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되게 자중하고 있어요. 아유, 아이고.
제가 이제 약간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왜냐면 워낙 씩씩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도 마음속으로 내가 더 힘을 내서 너무 파이팅이 넘치면 또 내가 채워야 되겠다. 우리 애는 아빠가 함께 시간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절대 듣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 마음 있는 것 안에.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구체적인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정희 씨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영역이 3가지가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요, 아빠 해요라는 것까지 하나 하면은 네. 4가지.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맞게 표현을 다시 바꿔서 가르쳐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엄마 전화번호 그러면 그거는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오늘처럼 놀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놀 수 있을까요? 그럼 그래. 그러면 그럼 연락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 가르쳐 주세요. 네. 그리고 2번째 카테고리가 뭐였죠? 우리 집에 네.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자고 네. 가요 뭐 이런 거. 네,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놀러 하는 거. 그거는 네,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 초대. 초대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시고요. 3번째 영역은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네. 자꾸 더 자고 네. 가라고 하죠. 그거는 다음에 자고 가실 때는 하룻밤만 더 자고 가세요. 조금 더 넉넉하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럴 때 너무 행복해요.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네. 바꿔주고 아빠 해요. 우리 집에 가요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아이들이 아빠랑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난 사실 아빠하고 놀긴 노는데 자주는 못 놀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바꿔보는 거. 네.